오늘 906회 사드 반대, 사드 철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천 촛불 906회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그 투쟁을 기억합니다. 모든 열사들의 삶과 투쟁을 기억하면서 일동 묵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상. 바로 구호 한두 가지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주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마지막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어서 많이 머릿속에 딴 생각 중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집회 마무리 때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이번 주가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운동 포함해서 우리 민주화 전단의 한 변혁 전환점이 됐던 5.18 광주 민중항쟁 43주기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투쟁에서 나온 노래인 건데 아시죠? 네. 그거 기념하면서 마지막에 노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은 거를 이렇게 땜빵을 이런 식으로. 오늘 박태정 회장이 원래 나오시기로 했는데 뭐 예의치 않은 나오시네요. 나오시는데 그럼 바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정 회장님 인사말로 고등학교 인사말 오늘 원래 박태정 회장님 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그럼 거기 앉아서 하실래요? 네. 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신답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모셔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지난 5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원래 1년 되면은 각종 자기 업적도 좀 선전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것 같아요. 왜? 한 게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사고만 잔뜩 치고 들어왔지. 국방도, 안보도, 외교도 엉망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뭐 할 게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으니 차마 기자회견도 뭐 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게 이 지난 5월 2일에는 또 강원도의 노동자 한 분이 1일날 부진을 하셔서 2일날 돌아가시고 이 노동정책도 교육정책도 모든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 되돌아가는 것 같다,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사람들이 사실은 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광장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시민들이 윤석열 전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려오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스스로 내리면 참 좋겠는데 스스로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웬 고집은 그렇게 센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사과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들 집회를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이후에는 우리 김천 대책위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김천 시민 대책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 그 핵심 중 핵심인 장재호 사무국장님이 한 1년 이상 사무국장직을 좀 수행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당장 이 집회와 김천 사드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 가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집회는 30분만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주분들 다 가시면 김천분들은 요 옆에 보면 철도노조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저희들 대체 회의 좀 합시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방향성을 좀 이 난상 토론을 좀 하더라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오늘 집회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발언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시는 대로 집회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발언을 못하셨는데 최현정 부위원장님 모셔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얘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기 싫어서 저번 주에 발언을 하라고 해서 밥도 먹고 준비를 해왔는데 앞에 우리 발언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발언이. 근데 조금 늦어져서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4월 22일에 이제 소송리에서 그때 열렸던 범국민 평화행동 집회 후 기지 앞 우리 마무리 집회 때 고은강순 선생님이 발언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727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라고 함께 이렇게 가자라고 발언을 하셨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지지난주 5월 4일 727 평택 행사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저하고 고일임 선생님, 조은학 선생님하고 이제 다녀와 봤습니다. 회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이후 70년이나 된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이제 날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하 길러온 우리 여성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성들이 먼저 평택 인간띠기 원탁 회의를 이제 만들었고 평택 미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평택 미군 기지는 단일 미군 기지로 세계 최대이고 미국 육해공 연합군의 대중국 견제 연합 전투 기지입니다. 여성들이 먼저 시작하였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를 인간 띠길로 연결하여 미국에 종전 선언하라. 그렇지 않겠다면 미국은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평화협정 아니면 떠나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군산, 진해, 대구, 부산, 제주 등으로 퍼져가는 평화의 원년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7월 27일이 생각해보면 좀 김천에서는 한창 농산물 수확 시기여서 좀 바쁠 듯 한데 김천 성주에서도 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함께 가서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좀 연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함께 이 생각을 공유하고자 또 알려드리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기자회견 당일이 윤석열 정부는 용산기지 일부를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하는 행사가 그날 있었습니다. 많은 발암물질이 나와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발암물질이 걱정은 되는지 사용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군 기지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흙으로 다 덮고 그냥 다른 기사로 다 덮고 이렇게 해서 그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낭독되었던 시인데요. 여기서 낭독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시는 잘 못 읽는데 그냥 들어주십시오. 제목은 한미 동맹은 없다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든든한 한미 동맹이란 점령군으로 들이닥쳐 70년 넘는 세월 동안 분단과 전쟁을 낳고 끝없이 착취하다 결국 다시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바로 이것인가? 너희 미국이 허락한 한미동맹이 그렇게나 든든하고 좋은 것이라면 어디 우리도 너희처럼 똑같이 해줄까?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혹은 적당한 도시 아무 곳이나 널찍한 땅을 강제로 빼앗아 주민들을 이리저리로 내쫓고 너희 돈으로 으리으리한 군사시설 짓게 하고 너희 돈으로 우리 무기 잔뜩 사게 하고 우리 군인들 넉넉히 줄둔시킨 뒤 너희 군대를 하수로 부리면서 너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 다음 미국을 두토막 내고 설정항으로 벽을 세워 너희 국민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싸우게 하고 무시로 전쟁의 공포에 떨게 해볼까? 또 너희 피땀으로 일군 경제를 요리저리 착취하고 너희 미국 땅에서 온갖 세균 무기 실험도 하고 너희 미국 땅 곳곳을 발암물질로 오염시키고 1년 365일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핑계로 전쟁 연습 해대고 백악관이나 펜타곤이나 월가다 막무가내 불법 도청으로 엿보고 엿듣고 간사한 놈 하나 골라 꼭두가시 대통령 세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주권 다 능멸하며 자주나 통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방해하고 옥죄는 일 70년 아니 100년 혹은 1000년 만년 동맹을 넘어 혈맹이라 우겨가며 어디 우리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랴? 그러니 그런 무지막지한 동맹 따위 우리는 필요 없다. 아무리 막대한 힘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다 해도 금수만도 못한 약탈의 제국 동맹을 가장한 식민지 노름 거부한다. 태고적부터 홍익인간을 배워온 우리 자주 통일을 오매불망 소원하는 우리 그런 우리의 선택은 양심은 온 누리의 평화의 날개 떨치는 것 어쩌는 날 우리 날갯짓에 너희 점령이 무너지도록 너희 제국이 사그라지도록 우리는 쉼없이 나르리라. 자주 평화 통일의 날개 8천만 민족 하나 되어 힘차게 펄럭이리니 온누리 감싸리니 너희 미국이 강요하는 동맹 이제 더는 필요 없다. 좀 이렇게 시가 긴데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거 시니까 괜히 또 이제 요즘에는 마이크 잡고 함부로 얘기하면 이렇게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동맹 한미 동맹은 없다라는 권말선님의 시를 한번 낭독해봤습니다. 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가야 진짜 평화. 사드 가야 진짜 평화. 예, 그 평화 여성 어머니죠? 예, 평화 어머니예요? 여성 어머니에 7월 27일로 평택 미군 기지가 23km 되는데 그 전체를 23,000명이 인간띠 입기 하고
요구는 분단과 이 정전 체제를 강요해왔던 이것을 강요하는 동맹 그리고 정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거 안 할 거면 나가라. 이제 이런 요구 가지고 하는 행사고 좀 아까 얘기는 시인은 아마 권말선 시인이 이제 쓴 얘기인데 미국은 절대 그거 못 받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언하고 마무리하자고 얘기하셔서 오늘 그 평화 이야기 9번째인데 오늘 총정입니다. 1990년부터 92년까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한반도 정세 변화의 총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로 할 건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분단과 정전 체제가 우리 민족의 삶을 옥죄고 고통에 빠뜨리게 했죠. 내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면서까지 북이 미국의 북미 대화를 열려고 했는데 미국이 걷어찼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오늘은 북일 수교를 위해서 북과 일본이 두 차례에 걸쳐서 92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서 2002년 합의까지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거를 가로막은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면서 90년, 92년까지 있었던 한반도 정세 얘기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분단과 이 정전체제가 70년 넘게 우리 민중의 삶을 옥죄해온 거는 48년에 남북이 각각 단독정부, 분단정부로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전쟁까지 겪잖아요.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유지되는 이 정전체제가 사실은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강요받아 온 거죠. 올해인가요? 올해 초에 아랍에미레이트 윤석열이 가갖고 작년에 갔었나? 가갖고 이란의 적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그래갖고 뭐 또 시끄러웠어요. 거기에 붙여서 한 얘기가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정말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북방백서에 북한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남북 사이에 이런 반등이 내적 문제라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문제는 이 냉전 체제가 유지되면서 밀수 대립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외적 관계는 북중로대, 한미일 이 세력이 강고하게 맞붙어 있으니까 이 분단 체제와 정전 체제가 요지부동이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외부의 힘 때문에.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분단 체제도 정전 체제도 허물어지게 돼 있는. 그게 바로 90년, 92년에 있었던 이 정세예요. 만약에 그동안 좀 말씀드렸던 거 뭐 날짜별로 그냥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90년 9월 30일 한소수교, 91년 9월 17일 유엔 남북 동시가입, 그리고 91년 12월 13일 남북합의서 채택, 92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남쪽은 신냉전 체제에 맞춰서 이 한반도의 변화에 조응해 나오기 시작했고 북도 북미 대화를 열고 북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쭉 했고 북일 수교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해서 이게 만약에 완성됐다면 어떻게 돼요? 북중러대 한미일 구도가 5대1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미국이 허용할 거냐? 절대 안 하는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다 틀어막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다시 신냉전, 사드가 쏘아올린 신냉전 상태, 그리고 최근에 남쪽 정부의 그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냉전 구도가 훨씬 더 예전보다 강고하게 돼 있는 이런 엄중한 때 우리는 사드 반대, 철거, 한반도 평화투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북일 수교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고 그게 현재 어떤 문제로 또 과제가 남아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한 5분 정도 원래 얘기해야 될 게 많지만 왕창 줄여서 약속하신 대로 30분 만에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 선발대가 오늘 평양에 들어갑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교는 없다고 말해서 회담을 앞둔 hin결 후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계 환경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치 의혹이 미해결 상태로 인한 양측의 국교 정상화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의 식민지배 배상 요구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이달로 예정된 북한 방문 기간에 일제 식민지배 보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원칙적인 입장과는 달리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일본은 일본대로 적지 않게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대로 북일 수교 교섭은 추진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박문신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중 20, 30대 젊은 2명의 사망 날짜가 같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대북 신청이 왔습니다. 당연히 사망 원인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不都合な人については死亡したという形で、単単に意図的なものは考えられる不自然な感じは受けますね。 일본 TV들은 오늘도 국민 이들 가족들의 항의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풍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본인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일본 NTV 여론조사 결과 67.8%가 수교교섭 재개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이 10%나 더 올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반발은 있지만 수교교섭은 합의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率直な意見交換をして、総合的、包括的に考えて決断したんでありますから、今は迷いがありません。 북한은 북한대로 피해자 가족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사망 원인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틀째 수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제기한 핵개발 포기와 피랍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이 거부 입장을 밝혀 회담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 정태화 대표는 이번 수교 협상에서 경협을 비롯한 양국 현안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혀서 예상 외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신 건 2002년 9월 17일 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북일 간의 수교 협상을 타결했던 걸 압수하게 됐던 장면이에요. 기억나세요? 이런 일들이? 네. 이게 전변이었죠. 근데 이게 2002년에 처음 된 게 아니고 1992년에도 이런 수교 협상이 쭉 8차례나 있었어요. 1988년 노태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77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죠. 77선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은 평화로 가는 이 도정에서 한국의 우방인 미국, 일본 등과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걸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88년 7월 7일 날 노태우는 77선언을 발표하는데 그게 발표되자마자 그날 일본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일본은 북과 북조선과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계 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러고 일본 정부가 발표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일본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 미국만 해도 미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해 10월 30일 날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의제로 이런 협의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늦게 발표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이 한소 90년 한소 수교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사전에 논의가 쭉 진행되는 걸 일본이 보면서 소련의 남하를 막아야 되고 거꾸로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일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북일 수교에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고 이게 그래서 89년 3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요. 누가 방문하냐 하면 자민당 대표 가네마루하고 일본 사회당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때 다케시마 노보루 총리의 서신을 들고 가요. 그 서신을 들고 가면서 김일성 부사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후 40년 동안
북조선이 일본의 지배 때문에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러고 전달해요. 그러니까 북이 당연히 김일성 주석이 그러면 교섭을 재개합시다 이게 이제 하고 3월 26일 날 일본의 3개 정당이 공동 발표 선언까지 내요. 8개 조항으로. 거기에 1항이 뭐냐 하면 조선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게 1항이에요. 8개 조항 중에. 그리고 북이 수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수교 논의가 급진전돼요. 그래서 92년에 8월 24일 날 92년 3월 89년 3월 이게 이제 있고 난 다음에 92년부터 본협상이 진행되는데 미국이 이걸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미국이 여기에 일본 정부한테 뭘 요구하냐면 IAEA의 사찰, 핵사찰을 받는 걸 전제 조건으로 걸어라 이제 얘기하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 협상 때부터 북핵 문제를 얘기하고 3차 협상 때는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요. 북으로서는 핵 문제는 일본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수교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래서 이걸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8번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일 수교가 진척되다가 그리고 그런 전향적인 지금 놀랍지 않아요? 북과 수교하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첫 번 원칙이 식민지 배상과 사죄와 배상이었어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이 북진에 대한 그리고 북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본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게 미국이 가로막아서 좌절돼요. 그래서 이 92년 8차의 협상까지 진행하지만 결국은 무산된다. 핵 문제 때문에. 2002년에 좀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가 합의했던 이 내용도 북이 요구했던 이런 핵 문제 때문에 2003년에 3월 12일 날 북이 FTA 탈퇴하면서 이게 파탄 나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난 지금 92년부터 기준으로 보면 30년 동안 북은 핵강화로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북일 수교나 이런 전망들은 훨씬 더 어두워져서 지금은 북일 문제가 그 어떤 나라보다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국면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30년 전에 신냉전이 해체되는 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였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거죠. 그런 국제 정세에 어떤 대응이나 조응도 못했던 거고 그때 만약에 소성리 사드 반대 투쟁 이 힘과 김천의 사드 반대 투쟁 힘이 있었다면 그때 대응을 우리가 좀 했을 거예요. 그때 아무 사회적 힘이 없어서 평화 문제나 이런 거에 다들 주목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어떻든 국내의 요구, 평화를 체제를 만들고 그 평화를 디딤돌로 통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민족적인 움직임과 운동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는 급변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북일 수교까지가 됐다고 하고 어떻든 남쪽은 어떻게 북진 정책을 통해서 한중 수교, 한수 수교 이런 것이 돼서 한반도의 정세가 크게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역사는 만약이 없잖아요. 그때 그 대응을 못한 거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냉전 시기보다 더 심각한 미중 대결 속에 신냉전 체제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우리가 반추하는 건 현재 우리가 어떤 과제에 착목하고 힘을 모을 거냐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거를 사실은 돌아보게 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평화 우리로서는 사드를 철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이 7년여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 싸움을 지속해야만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의미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2015년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43주년인데 보통 오늘 광주 얘기를 했어야 되지만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광주 얘기를. 그때는 광주 이제 핵심 행사들이 막 광주에선
진행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광주 얘기는 다음 주에 뭐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역사는 2015년 5월 14일 날 91년의 노태우 정권 때 유서대필 사건으로 감옥을 3년 꼬박 살고 지금 이제 암 걸려서 투병 중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날이에요. 물론 24년이 걸렸죠. 뭘 의미해요? 결국은 진실이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그런 거를 확인하기도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린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7년여 동안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소송이 언니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드 싸움보다 소송리로만 집중되어 있지만 김천은 이 촛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싸움을 함께 해왔던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이 평화가 사드 반대 투쟁 그리고 그것을 승리함으로써만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지키고 서로를 안고 힘있게 이 싸움을 유지해가는 것 중요한 시대적 요구. 3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체계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럴 태세도 우린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싸움에 지치지 않고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구호로 마무리 집회까지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물 행주 노래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 노래 한다 했잖아. 언제요? 이물이 아니야. 그랬구나 참. 그럼 니물리안 행진곡 광주 기억하면서 그건 아시죠? 그 박기순이라고 하는 들불약을 만들었던 여성과 광주 마지막 항쟁 지도부였던 윤상원들이 이제 영혼 결혼식을 할 때 그 웹비날이라고 하는 백기환 선생이 쓰신 시를 김종률 씨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니물리안 행진곡이에요.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서도 부르는 노래입니다. 처음에 못 불렀던 광주 기억하면서 니물리안 행진곡 모두 일어서서 마지막에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투쟁할 때 이 노래를 반드시 불러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놓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는 상처는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가 진짜 평화! 사드가야 진짜 평화! 사드가야 진짜 자주! 사드가야 진짜 자주! 네, 906회 김천 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